이 여자 누구야? 당신, 나 몰래 뭐 하고 있었어? 그날 저는 1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아이들 준비를 도와줬고 퇴근하면 힘들다는 말보다 제 하루가 어땠는지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남편 잘 만났다. 요즘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뒤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영화 같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알게 됐고 몇 번의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약을 사들고 찾아왔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했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하면 괜찮아.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뒤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습니다. 퇴근하고 힘들어도 아이들과 놀아줬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예전보다 자주 확인하는 것,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꾼 것. 하지만 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위에 뜬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이름.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 마치 하루 이틀 연락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나오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당신, 나 몰래 뭐 하고 있었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 갑자기 생긴 출장, 늘어난 약속,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몰랐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저를 바보처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밥을 차리면서도 멍했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리던 현관문 소리가 그날부터는 두려운 소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밥은 먹었어.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 만나고 온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또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몰라. 당신이 나한테 솔직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답답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됐어? 몇 달.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몇 달. 제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당신을 믿고 살아온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머리로는 너무 화가 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쉽게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인지, 남편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변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는 이미 이혼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끝났고 서류만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누구와 살았던 걸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아이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잖아. 당신은 내가 상처받을 걸 알고도 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압박, 가장으로서 느끼던 부담, 반복되는 일상,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 그런 감정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건 알아. 나도 당신이 힘든 거 모른 척한 적 없어. 하지만 힘든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라면 그건 그냥 이기적인 거야. 그 후 우리 부부는 매일 싸웠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로 다투고 금방 풀었지만 그때는 어떤 말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와도 의심했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다시는 예전처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요즘 안 웃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며칠 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한번 기회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바뀌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당신이 무너뜨린 걸 다시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후 남편은 정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일정을 먼저 이야기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쉽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존중, 그리고 솔직함.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가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짧은 한 문장. 오늘도 당신 생각했어.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좋은 남편이라는 건 밖에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힘든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몰래 연락하고 있었다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믿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